이번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향에 내려가지 못한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어찌 보면 또 쉬는 명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나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올해는 좀 간소화한다고 하시지만 또 음식 차리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네. 운전하는 분들도 많아서 명절 증후군 호소하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명절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명절 증후군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주 토요일 그리고 어저께 월요일이죠. 이렇게 진료를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평소 때보다 신규 환자, 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규 환자 숫자가 한 50% 정도 더 늘어난 그런 수치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기간에 우리가 귀향이나 아니면 귀성에 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사 노동 같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육체적 그리고 신체적인 이런 부분들, 이런 피로들이 누적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명절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어떤 증상들로 많이들 병원에 내원하시는지 증상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네. 먼저 장거리 운전은 어떤 증상들 호소하시나요? 네, 보통 남편분들이 운전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되겠죠. 장거리의 운전들에서 허리 쪽의 통증 또는 어깨 쪽의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긴 거리를 막히지 않고 가는 것보다 정체 때문에 잠시 갔다 섰다 하는 부분들을 반복을 할 때 훨씬 더 많이 피곤해지고 내 몸이 힘들어지는 부분들을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네. 오래 운전을 하는 것들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오래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똑바른 자세가 어떤지는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왼쪽 편에 보는 것처럼 등 바지에 내 척추와 그다음에 엉덩이 쪽이 밀착이 돼 있는 자세가 가장 정상적인 좋은 자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다들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쪽에 무리가 가고 아무래도 힘들기 때문에 엉덩이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맞아요. 증상들을 많이 네, 볼 네. 수가 있겠죠.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몸을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으로 기울이고 있는 자세들, 이런 부적절한 자세들이 오래되게 되면 근육과 인대 쪽에 비정상적인 긴장을 초래를 하게 되고요. 이때 간단하게는 근육과 인대 쪽의 염좌 상태에 간단한 통증을 나타나게 되겠지만 심한 경우에는 디스크나 아니면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협착까지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장시간 운전하면서 생기는 증상들을 명절 후에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장기간 또 장시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좀 도움이 될지도 알려주시죠. 네,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중간중간 마련되어 있는 휴게소나 아니면 졸음 쉼터라고 하죠. 네. 잠시만 내려서 몇 분만 스트레칭을 해준다고 해도 증상들이 많이 좋아지는 것들을 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이 불가능한 상태, 그 정도로 많이 막히는 상태가 됐을 때는 운전 중에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들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 중에 잠깐 멈춰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팔을 앞으로 이렇게 쭉 뻗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위쪽으로 쭉 뻗은 상태에서 또 20초간 유지를 해주시고요. 네. 왼쪽, 오른쪽으로 교대로 10초간 허리를 늘려주는 이런 스트레칭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동작은 어깨를 뒤로 넘긴 상태에서 어깨 쪽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들, 그 다음에 어깨를 다시 앞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각각 10초씩. 마지막으로는 다시 팔을 앞으로 쭉 내민 상태로 다시 돌아와서 20초간 해주는 이런 총 6가지 동작을 한 세트로 해주시고요. 네. 신호에 걸릴 때마다 그리고 정체가 생길 때마다 이 동작들을 취해주시면 허리 쪽이랑 어깨 쪽에 무리가 가는 부분들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거리 운전하실 때 스트레칭 꼭 챙겨보시고요. 특히나 명절 음식들 많이 하시는데 전 잠깐만 도와드리더라도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장시간 또 이렇게 음식을 하시다 보니까 알아놓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특히나 여성분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사 노동, 명절의 음식 준비나 아니면 뒤처리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명절 음식을 준비를 하는 상황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통 바닥에 깔고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 다른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쪼그리고 앉는 이 과정들이 맞아요, 되게 맞아요. 많을 거예요. 네. 이게 무릎 쪽에 그리고 어깨 쪽에 그리고 손목 쪽에 큰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꼭 간과하지 말으셨으면 하겠습니다. 특히나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무릎을 꿇고 앉는 동작들이 일반적으로 서 있을 때보다 한 7배에서 9배 정도의 하중이 더 많이 가해지는 동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무릎을 쪼그리고 앉거나 양반다리를 해서 무릎 쪽에 무리가 가는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무릎 주변에 있는 인대 쪽에 무리가 갈 뿐만이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무릎 연골 쪽에 손상까지 초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상당히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간단하게는 우리가 최대한 바닥에 쪼그리고 앉거나 아니면 우리가 양반다리를 하거나 이런 상황들을 좀 개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네. 가급적이면 식탁 상황을 좀 준비를 해주시거나 네.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있는 자세들을 최대한 줄여주시는 것들 그리고 한 시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무릎 쪽이나 아니면 손목 쪽에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통해서 또 관절을 펴주시는 것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명절에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난 다음에 하기 싫은 것이 이제 또 설거지지 않습니까? 네. 이 설거지도 명절 증후군이 또 생길 수가 있다고. 네, 설거지에 우리가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이 부분들이 허리 쪽에 어떤 무리가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예요. 평소 때보다 몇 배나 많은 그런 설거지의 양이 생기게 되겠고 네. 우리는 싱크대 앞에서 오랜 시간 서서 허리를 살짝 굽힌 상태에서 힘을 쓰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 뒤쪽에 있는 기립근에 그리고 요 방형근이라는 근육에 상당한 무리가 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설거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한쪽으로 기대는 그런 자세들을 취하게 될 거고 네. 이렇게 되면 뒤쪽에 있는 기립근뿐만이 아니라 골반의 좌우 균형 자체가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상황들이 잘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럼 일단 허리가 아플 때 원장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허리 쪽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 방법들을 제가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오래 서 있을 때 우리가 허리에 통증이 갑자기 느껴진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누운 상태에서 자, 한쪽 다리를 굽혀주고 한쪽 다리 무릎은 아래쪽으로 당겨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양손을 모아서 오른쪽 다리를 엉덩이를 굽히면서 쭉 배 쪽으로 당겨주시게 됩니다. 자, 이때 허리가 앞쪽으로 많이 쏠려 있던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과전만이라고 하는데요. 네. 앞으로 많이 쏠려 있던 부분들이 뒤쪽에 평평하게 뒤쪽 근육들이 스트레칭 되면서 증상들이 완화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 그리고 발을 바꿔서 다시 한번 10초 정도 이거를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허리 쪽의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 허리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방금 살펴봤는데 우리가 허리뿐만 아니라 이제 목과 어깨도 좀 찌릿찌릿 아프고 통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어깨 쪽에 그리고 목 쪽에 스트레칭 역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네. 부분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일단 어깨 쪽에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입니다. 자,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일단 앞쪽으로 해서 견봉이라고 하죠. 어깨 끝단 부분에 내 손끝을 대게 되고 어깨를 앞쪽으로 한 10번 정도를 돌려주시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동작은 똑같은 자세에서 어깨를 뒤쪽으로 한 10번 정도 돌려주시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1, 2, 3, 4번을 한 가지 자세로 보고 한 세트당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30초 정도 그 정도 걸리실 거예요. 이렇게 한 세트를 3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게 되면 어깨 쪽의 통증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 되고요. 목 같은 경우에는 목 뒤쪽으로 우리가 손에 깍지 끼고 나서 목을 뒤로 젖혀주는 이런 동작들을 취해주시게 되면 목 쪽이 좋은 스트레칭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방송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푹 쉬면서 이렇게 통증을 가라앉히다가 이 통증이 계속되면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방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시나요? 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은 진단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간단한 인대 쪽에 그리고 네. 건 쪽에 힘줄 그리고 근육 쪽에 나타나는 염좌의 상태인지 아니면 디스크나 아니면 무릎 연골이나 아니면 신경 쪽에 뭔가 구조적인 손상이 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평가를 해야 되고요. 간단한 우리가 염좌 상태일 때는
뭐 우리가 추나요법이라든지 아니면 침치료 그리고 한약에서 추출한 약침 치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볍게 치료가 가능하고 구조적인 손상이 동반된 척추 디스크나 목 디스크 그리고 신경관의 문제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상된 구조물들을 다시 또 회복시킬 수 있는 한약요법과 같은 여러 가지 요법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말씀 중에 방금 그 추나요법 말씀하셨는데 이게 명절 증후군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추나요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삐뚤어져 있던 관절들을 다시 바로 맞추거나 근육과 인대 쪽에 우리가 긴장된 부분들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을 추나요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명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특정의 동작들을 반복하는 그리고 그 반복된 부분들이 고착화돼서 통증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비뚤어졌던 척추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아니면 긴장되어 있던 무릎이나 어깨 쪽에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추나요법을 통해서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치료를 통해서 상태가 호전된 환자 한 분을 만나서 화면을 담아봤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허리 쪽에 통증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계신 환자분이시고요. 네. 자, 지금 들어가는 것들이 약침 치료 그리고 일반 침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허리 쪽에 우리가 문제가 됐던 부분들의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치료법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구조적인 손상을 다시 또 복구시켜 줄 수 있는 한약요법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육과 인대 쪽에 그리고 디스크 쪽에 염증과 부종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한약요법이었고요. 통증도 좀 심했고 다리가 저렸는데 치료도 좀 받고 하니까 약을 먹고 하니 좀 많이 다리가 저림이 없어졌어요. 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 허리 디스크 쪽의 문제 그리고 신경 쪽의 문제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 허리 쪽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에 저린 느낌 그리고 불편한 느낌 여러 가지로 호소하셨던 환자분이셨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추나치료 그리고 한약치료, 침치료 이렇게 세 가지 치료로 치료를 잘 받고 계십니다. 네, 네. 이렇게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모습 함께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원장님 저 부작용이 없을지 걱정이셨는데 어떤가요? 네, 우리가 아까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환자분들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치료를 적응을 할 수 있고 적응을 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뉘게 됩니다. 특히나 뼈 자체에 문제가 생긴 뼈 골다공증 문제라거나 골절의 문제 이런 부분들에는 다른 처치에 앞서서 우리가 다른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우리가 진단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닷새간의 명절이 끝나고 나서 명절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의학적으로 좀 풀어봤습니다. 한의학 박사 최우성 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